볼게요.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하고 Q의 위치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얘네가 위치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체크해 주셔야 되고, 자, 문제는 속도가 같아지는 횟수가 2번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속도를 보려면 요놈을 미분하고 요놈을 미분함으로써 속도의 형태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얘를 미분해. 자, 그러면 미분하면 P'T가 4P 세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되고, 얘는 Q'T가 미분하니까 12T 플러스 A가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를 보면 속도가 같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가 같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식자체는 4T 세제곱 더하기 5랑 12T 더하기 A가 같아지는 횟수가 2번이라는 얘기는 이걸 만족시키는 T가 2개라는 얘기지. 맞아? 근데 T의 범위가 있을 거야. T의 범위. 규준아,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 이거는 시간이니까 T가 0보다 큰 애가 2개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푸는 겁니다. 이거 523번 질문자. 풀 수 있겠어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A 남기고 얘 넘겨버려서 근이 2개라는 얘기는 극점이 2개라 그 왼쪽 그래프 그려서 Y는 A 그려서 그렇게 했어요.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왼쪽으로 넘기고 미분하면 12t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와서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한쪽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 이렇게 나와. 이거 A만 빼고 옆으로 넘긴 거야 지금. A만 빼고 옆으로 넘겨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미분해서 여기까지 끄집어낼 거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하고 1을 찍었어. 근데 t가 양수일 때 2개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이 찍혀서 여기 지금 변곡점이 찍히겠지. 0을 대입하니까 0,5예요. 여기가 0,5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실. 이렇게. 그럼 y는 a가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y는 a가 있어야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이 범위 꼭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1을 대입하니까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 a라는 놈은 교점이 2개여야 되니까 5보다는 아래에 있고 마이너스 3보다는 위에 있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5보다는 아래에 있고 마이너스 3보다는 위에 있다. 그래서 답은 7개. 얘가 답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아마 헷갈렸다면 여기 t의 범위 요거 생각해서 요거 이렇게 2개니까 그래프 자체를 이렇게 그려줘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잠시만요. 자, 524번 갈게요. 524번. 칼부림 또 났다는데? 또요? 또 났대? 그건 몰라. 이거 또 났다고 하는데. 원점을 출발하여 그리고 대전에서 칼부림 난 거는 뭐더라? 선생님인데 사제지간이었네요. 어? 제가 잘할게요. 선생님 저희들 뭐 그렇게 때리거나 뭐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하지 않잖아요. 움직이는 방향을 두 번째로 바꾸는 것. 움직이는 방향을 두 번째로 바꾼다. 바꾸는 것. 바꿀 때가 몇 초냐 이런 문제네. 자, 봅시다. 마리나,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다. 어떻게 해석할 거죠? 0보다 작아? 뭐가? 오케이, 속도가 일단 방향을 바꾸려면 0이면서 더 나아가서 부호변화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부호변화까지 있어야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야지 방향까지 바뀌는 거지. 네. 지금 지원이 아직 안 됐죠? 장지원 아직 안 됐어요. 한 명 성민이. 선생님. 네. 그 성민이도 아직 안 왔어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속도를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 위치라는 애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미분해서 속도의 그래프를 먼저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놈을 미분합니다. 자 미분을 하니까 6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6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24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미분한 속도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속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런데 얘가 지금 0부터 2 t는 누구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면서 부호변화까지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 이놈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얘는 6에 t-1 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놈의 그래프를 보니까 얘는 t-4에 t-6 이렇게 생겼어요. 이 그래프 그립시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1,0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그래프를 0과 2 사이 그려야 되니까 여기 0이 있고 2는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대충 어디가 있겠지? 이만큼만 그려달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2를 대입해보니까 자,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2,6이 나오겠네요. 여기가 2,6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 그래프는 4,0이랑 6,0을 지나 4,0, 6,0을 지나서 그래프가 여기 2를 대입하면은 8이 나오네. 8이 나와. 네. 자, 그럼 얘는 1을 대입하면 2,8이 나와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괜찮니? 얘는 2,6이고 얘는 하이 2,8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 크다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속도 그래프인 거야. 얘가 속도 그래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속도가 0이면서 부호변화까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부호변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얘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속도가 양수였다가 0이야. 그 말은 양수란 얘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기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가다가 0이니까 멈춰. 그 다음에 다시 양수니까 다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되니 부호변화까지 있어야지만 방향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때랑 이때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뀌는 것은 t가 6일 거다 라고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마셔야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525번 갈게요. 525번 지금입니다. 525번을 좀 많이 못해요. 525번에다가 해석이라고 써놓고 선생님하고 천천히 해석할 거니까 좀 잘 따라오세요. 525번에. 자, 얘가 있는데 300m 정지선을 변경하고 제동을 걸어 10초 동안 움직인 거예요. 이걸 AT-BT 제곱이라고 하겠다. 정지선을 넘지 않기 위한 BA 최소를 구하라. 자, 얘들아 이거는 필기까지 좀 해놓으세요. 아래에다가 맞추신 분 525번 525번 맞춘 사람 없어요? 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부터 좀 체크합시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체크하면은 여기다 그냥 써놔. 첫 번째 단위. 일단 단위 때문에 첫 번째로 이걸 틀릴 수가 있거든. 자, 문제를 보면 일단 여기 몇 초 이렇게 나와 있고 t초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미터란 말이야. 그래서 미터하고 초로 먼저 단위를 맞춰줘야 돼. 근데 얘는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미터 퍼 세크로 바꿔주면 72,000미터 퍼 3,600초 이렇게 되어 있죠. 1시간 3,600초니까. 그래서 00 지우고 00 지우고 36 나누니까 20m 퍼 세크 일단 이렇게 먼저 써줘야 돼. 자, 그리고 문제 설명 잠깐만 먼저 하면 열차가 달리던 기차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거든? 애초에 이렇게 달려오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달리다가 내가 t초 동안 이 앞에 여기 뭐 정지선이 있는데 이때부터 제동을 건 거야.
제동을 걸을 때 움직인 거리가 얘라고 나왔거든. 자 그러면 일단 움직인 거리라는 이놈 자체를 여러분들이 위치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를 0이라고 잡으면 얘를 내가 움직이는 위치라고 봐주면 되겠지. 얘를 선생님은 xt라고 일단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치는 xt라고 표현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위치 자체를 내가 xt라고 하면은 얘는 위치인데 위치는 at-bt 제곱이 된다라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위치를 알면 속도를 구할 수 있잖아. 이거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미분해 속도를 구하면 속도는 a-2bt가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시속 이만큼 달리던 기차라고 나와 있어. 애초에 이만큼 달렸다는 거야. 그게 의미하는 건 처음 속도를 의미합니다. 처음 속도. 즉, 이 20m/s의 20이라는 처음 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처음 속도는 이 속도에다가 0을 대입하면 제가 20이 나온다라는 이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이거 먼저 찾아줘야 돼.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 해석을 천천히 따라오는 거야. 여기에 20m 달리던 이란 말은 처음 속도를 의미한다. 처음 속도가 의미하는 것은 V0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V0가 20이다라는 걸 풀어보면 여기다 0을 대입하면 20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A는 20이다라고 해서 일단 여기 A를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놈 자체를 20-2bt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제동을 걸어서 막 열심히 움직여야 돼. 움직인 거리를 살펴보았는데 이 움직인 거리가 정지선을 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정지선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움직인 거리 자체가 사실은 300m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내가 움직인 거리를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 내가 이때부터 달려. 그치? 그러다 계속 달려. 언제까지? 멈출 때까지지. 제동이 다 걸릴 때까지. 멈춘다는 얘기는 뭐야?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달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줘야 돼. 내가 움직인 거리는 멈출 때까지의 시간이야. 멈출 때. 멈출 때까지의 시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도가 0이 될 때에 따른 시간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달리고 있다는 걸 찾아줘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속도가 0이다라는 걸 지금부터 풀어보면 이제 여기를 따라오는 거야. 속도가 0인 걸 풀어. 그럼 얘가 0인 걸 푸는 거야. 그러면 t가 b분의 10일 때까지 달린 거야. b분의 10초일 때까지 달린 거야. 그때가 딱 멈췄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t가 b분의 10초일 때까지 달려왔고 그때 멈췄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또 찾아줘야 돼. 여기까지 되니? 자 근데 내가 이 시간대까지 움직인 거리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 이제 이 시간을 움직인 거리 어디서? 여기다가 대입해야 된다는 거지. 따라와. 얘들아 이 문제 정말 어렵다. 헷갈려. 이 시간을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A가 20이니까 이거 다시 20t-bt 제곱이라고 하시고 내가 움직인 거리는 즉 x에다가 b분의 10을 대입한 여기다가 b분의 10을 대입하니까 b분의 200 마이너스 b분의 100 이렇게 됩니다. 얘가 300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b분의 100이라는 애가 3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양쪽에 100 지워버리고 3으로 나누고 b를 곱해. 그러면 b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값 b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얘들아 이건 3분 정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조금 필기하면서 의미 좀 해보세요. 내가 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단위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처음 속도가 20이다라고 해서 V0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움직인 거리가 300보다 작거나 같다 찾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움직였는지를 체크를 하려면 멈출 때까지 움직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멈춘다, 속도가 0일 때까지 움직였다라고 해서 이 초까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대입한 그 움직인 거리가 300보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맞아.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거 학교 내신 나오면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 정답률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체크를 잘 해놓길 바랍니다. 자 문제 봅시다. 자 일단 반지름이 50cm인 구가 있는데 지금 수면 자체가 여기에다가 물을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매초 1cm씩 높아진다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때 수면의 넓이 변화를 구하래. 그럼 일단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는 수면의 넓이의 변화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이거를 구하는 거야. 요거.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요놈을 내가 넓이 ST라고 하면은 일단 ST에 대한 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세워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 10초일 때의 넓이 변화니까 답은 S'10이다 이렇게 알아서 내야 돼. 근데 지금 여기 문제 보니까 1번, 2번으로 쪼개져 있는데 그 과정을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쪼개서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내 목표는 이놈의 넓이를 어떻게든 t로 표현하는 거야. 자, 근데 해볼게. 자, 매초 1cm씩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t라는 걸 여러분들이 써야 되거든. t. 매초 1씩 하니까 t, 매초 20을 하면 2t 이렇게. 그럼 t라는 놈은 매초 1cm씩 올라가니까 이만큼이 t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 체크해야지. 매초 1씩 올라간다. 매초 2씩 올라갔으면 여기가 2t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요놈의 넓이를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에 반지름, 즉 이 길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 길을 어떻게 찾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구의 반지름 50이라는 걸 지금부터 활용을 할 건데 여기가 반지름 50이면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도 50이지.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50이지. 따라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50에서 높이 t를 빼 50 마이너스 t가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여기 별표라는 놈은 오케이. 피탄 써버리면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오니 여기까지. 요 놈의 길이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뺀 거. 요거.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걔가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이 된다는 거지. 이 수면의 반지름.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수면의 반지름이 얘니까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하면 r제곱 파이를 하면 되겠지? 요거 제곱하고 파이를 하면 그게 st라는 얘기야. 저거를 제곱하시고 여기에다가 파이를 붙여주시면 얘가 st가 끝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2분하고 10을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요것만을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런 도형적인 것들 계속 봐주셔야 돼요. 피타의 형태를 끄집어냅니다. 자, 넘어가서 533번 갑니다. 533번. 이거 다 찍는데? 533, 534, 535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하는 게 약하면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 계속 연습해야 돼요. 이런 거. 한변의 길이가 11루트 3인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다. 각변의 길이가 13루트 7인 들어간다. 이만 표시 늘어난다. 한변의 길이가 24루트 3일 때 원의 넓이의 변화를 내접원의 변화. 자, 볼게요. 자, 일단 내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원래는 한 변의 길이가 12루트 3인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대. 정삼각형이 이렇게. 근데 변이 매초 3루트 3씩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매초 3루트 3씩 증가하는구나 라고 해서 3루트 3t라고 일단 써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때 내접원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첫 번째 내접원이라는 거를 표현해야 되고, 내접원이라는 걸 표현해야 되고, 즉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이놈의 넓이를.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S'T를 구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봐봐. 한 변이 여태까지는 t가 3초일 때, 4초일 때 이렇게 나왔어. 근데 지금은 몇 초라고 한다고? 한 변이 23일 때라고 나왔어. 그럼 t가 몇일 때라고 해요? t가 4일 때라고 바꿔줘야지. 여기는 이 말 자체가 4초일 때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 표현했구나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이 4라는 애가 오케이 여기 S'4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얘만 표현하고 이걸 4를 미분하고 4를 대입하면 답이라고.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내접원의 반지름을 표현해야 되는데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의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은 일치한다. 됐니? 자, 그럼 이때 이놈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높이에 대하여 여기 대 여기가 2대 1이지? 맞아? 그러면 내저번의 반지름은 높이에다가 3분의 1배를 하면 내저번의 반지름이 되겠다. 따라와. 다시.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면 내저번의 반지름은 요놈의 높이에다가 12√3 더하기 3√3t 요놈의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을 해주면 얘가 높이란 말이야. 그거에 3분의 1배가 반지름이 되는 거야. 얘가 반지름이야. 이제 얘까지.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그놈의 넓이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하고 파이까지 붙여야 돼. 따라와. 자, 요거 일단 계속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3 나눌게요. 3 나누니까 여기가 4√3 더하기 루트 3t 이렇게 돼요. 맞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 3까지 곱합시다. 자, 루트 3 곱하니까 12 더하기 3t 그거를 2로 나눈 얘가 반지름이 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이놈의 넓이는 요거를 제곱하고 거기다가 파이를 붙인 게 넓이란 말이야. r제곱 파이 이렇게. 요거를 미분하고 4를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미분합시다. 자, 이거 미분하면은 2분의 1에 12 더하기 3t 나오고 안에 있는 얘 미분해야 되니까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은 얘가 미분한 S't가 되겠다. 얘가 S'T. 이거 미분하면 이 내려오고 여기 안에 있는 거 미분한 3t가 나와. 됐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4를 대입해 주시니까 4를 대입하면은 12 곱하기 3 답은 36 파이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부터 초점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넓이 표현해 주셔야 되고 그거에 따른 미분하고 답을 낸다. 유미 놓쳤나요? 됐어요? 자, 넘어가서 534번 갑시다. 534번 지울게요.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이쪽 이때까지 해왔던 거 하는 거야. 해왔던 거고 이런 것만 연습하는 거야.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이 있고 P는 A에서 출발하여 매초 2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잡아주시고 Q는 B에서 출발하여 매초 1씩 움직인다. 이렇게 잡아줘요. 자, 이때 2분의 1초가 되는 순간 삼각형 CPQ의 넓이의 변화를 자, 봅시다. 자, 일단 내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삼각형 CPQ 요놈의 넓이의 변화를 구하는 거야. 요놈. 그럼 얘를 어떻게든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미분하고 2분의 1 대입하면 끝이라고. 자, 그럼 이제 이 놈을 어떻게 구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노란색을 구하기 위해서 이 변을 뭐 안다면 참 좋은데 그걸 뭐 다 구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전체 커다란 삼각형에서 요 놈에서 삼각형 APC를 빼버리고 삼각형 PBQ를 빼버림으로써 내가 삼각형 PQC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 해주시면 되고 삼각형 APC의 넓이는 자 이놈의 넓이 갑니다. 여기가 2t야. 여기는 반지를 한 변의 길이 3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지. 2분의 1 AB 사인스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2t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삼각형 PBQ 이렇게. 자, 여기가 2t니까 BP라는 길이는 3-2t가 되고 2분의 1 AB 사이즈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3-2t의 t의 사인 60도. 얘가 ST로 구하고 요놈을 2분의 주셔서 2분의 1을 대입하는 답이라 여기야. S 프라임 2분의 1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넓이 따로 표현하고 이거 표현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고일 때부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미분하고 대입하고. 끝. 자, 535번 갈게요. 535번. 535. 줄게요. 그러면 X축으로 움직이는 거 PS. X축과 P에서 접하고 Y는 3분의 3. 이 둘의 동시에 접하는 오니까 X축 넓이를 ST라 할 때 S'1을 구하라. 자, 일단 문제는 여기 끝입니다. 자, 봅시다. 일단 P가 T세제곱, 0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S축의 점을 잡았고요. 이 점과 여기 동시 접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일단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풀기 전에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거는 접점이 나왔으니까, 접선이 나왔으니까 원에서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어서 수직 표시, 이거 일단 기본으로 먼저 해줘야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내가 지금 이놈의 넓이를 찾으려면 당연히 반지름을 찾아야 될 거란 말이야. 반지름. 근데 여기서 반지름이라는 놈을 보면은 요 놈하고 얘가 반지름으로 봐도 되고 당연히 얘도 반지름으로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내 목표는 여기서 지금 반지름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반지름을 어떻게 찾아 나설 거냐? 자, 내가 여기를 R이라고 잡아버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중심의 X좌표는 얘고 중심의 Y좌표가 R이 되니까 요놈의 좌표는 T세제곱, R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걸 내가 잡았다는 얘기는 얘를 활용한 거야. 얘를 활용했으니까 얘는 갖다 버려. 그럼 이제 얘를 활용하면 되겠지? 즉,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걸 활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저 직선 양쪽에다가 3 곱할게요. 4x-3y는 0이라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이 돼야 된다. 이 식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식을 풀어보시면 5분의 절대값 4t세제곱 마이너스 3r이라는 애가 R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절대값 4t세제곱 마이너스 3r이 5r이어야 되니까 4t세제곱 마이너스 3r이라는 애가 뿔마 5r이면 된다는 거죠. 뿔마 5r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풀어. 4t세제곱이 8r일 수도 있고, 즉 4t세제곱이 8r이면 t세제곱은 2r 이렇게 되는 거.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4t세제곱이 마이너스 2r일 수도 있지. 그러면 t세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r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이 반지름은 양수야. 그리고 문제에서 t도 시간 양수야. 그러니까 둘 다 모두 양수야 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얘가 양수인데 얘는 음수, 말이 안 되잖아. 따라오니? 그래서 t세제곱은 2r 이렇게 찾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t세제곱이 2r이니까 반지름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봤더니 반지름이라는 놈은 2분의 1 t세제곱이다 라고 찾을 수 있었고, 됐니? 반지름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넓이를 표현할 수 있겠다. 넓이는 r제곱 파이를 하면 되니까 요거를 제곱하고 파이를 붙이면 걔가 넓이식이 됩니다. 자, 요걸 제곱하고 파이를 붙이니까 4분의 1에 t의 6제곱 파이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미분하고 2를 대입하면, 자, 미분하면은 4분의 6에 t의 5제곱 파이 맞니? 거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4분의 6에 32 파이. 계산하시면 답은 48 파이가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그냥 요거 푸는 거예요. 요거 뭐 원방이죠. 넘어갑니다. 끝. 자, 부정적분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 한 문제밖에 없어요.
문제만 하면 돼요. 진짜로. 고마워요. 자, 599번 합니다. 599번. 참고에 연준아, 그 부정적분 질문 있으면 그냥 하세요. 얘들아, 오늘 그 주말 테스트 시험 범위가 부정적분까지입니다. 115번 615번 또요. 117번 17번 또요. 19번 19번? 혹시 홀수번만 보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 봅시다. 자, 보자.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면 어디를 먼저 봐야 되냐면 일단 요거 2차 함수 fx라고 나왔어. 차수가 나오면 항상 막힌 다음에 차수를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2차를 활용할 건데 그러면 여기가 2차라는 얘기야. 근데 어떤 놈을 곱해서 4차가 나왔지? 그러니까 gx도 2차일 수밖에 없다. 일단 이렇게 찾았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gx가 2차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2차라는 얘기거든. 그럼 적분하면 차수가 커져 작아져? 커지지? 그럼 얘가 몇 차라는 얘기야? 얘가 1차여야 돼. 1차. 그럼 얘가 1차여야 되니까 오케이, fx의 최고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일단 여기까지 찾아주는 게 원스텝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두 개의 함수의 곱하기 형태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 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이놈이 인수분해가 되네. 얘가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여기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식을 떼어낸 게 fx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에서 가능한 fx의 형태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서 여기서 2차의 형태를 끄집어내야 돼. 근데 여기는 이놈을 살펴보면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2차식을 끄집어내려면 x를 두 개 뽑거나 x 하나 뽑고 이거 하나 뽑는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능한 fx의 형태는 x를 두 개 뽑거나 두 번째로 x를 하나 뽑고 x 마이너스 하나 뽑는 이런 경우밖에 없다라고 찾아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fx가 얘면은 그에 따른 gx랑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gx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gx를 구해보면 fx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따라오고 x에 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가 아니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얘는 2의 x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이 두 가지 형태가 일단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둘 중에 답이 되냐 안 되냐를 찾기 위해선 요놈을 적분하면 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요거 체크하는 겁니다. 요거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요 식을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미분할게요. 그냥 자, 미분해. 그러면 g'x가 x제곱 더하기 fx가 돼요. 자,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식 보면은 g'x 요거 미분합니다. 자, 이거 전개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8x야. 자, 얘를 미분하면 4x 마이너스 8이 왔어. 그 다음에 fx가 여기 들어가니까 0 나오지?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둘이 똑같지가 않아. 틀려. 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됐니? 자, 마찬가지로 20 똑같이 가져가면 g'x는 4x야. 미분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예요. 자, 이거 미분하면은 미분하는 게 아니지. 요거하고 요거 더하니까 4x 나오지? 즉 똑같으니까 얘가 답이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fx는 얘고 gx는 얘일 수밖에 없고 g1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답은 2 얘가 답이 된다. 됐니? 다시 fx가 2차라는 걸 가지고 gx가 2차가 끄집어냈어. gx가 2차기 위해선 여기가 1차여야 되니까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여기서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의 형태는 두 개밖에 없으니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답인데 답이 되는 걸 찾겠다. 그냥 AX 플러스 BX가 2를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건 좀 돌아가긴 하겠죠. 좀 식이 복잡하긴 하겠지. 그래서 여기 이런 풀이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지만
자, 넘어가서 615번 갑니다. 615번. 자, 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는 먼저 시간 줄 테니까 얘들아 615, 617, 619 풀어보세요. 615, 617, 619 지금 해봐. 자, 일단 이 문제 보면은 원점을 지나면 되어 있어요. 그거 정확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원점을 지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F형은 0이다. 이거 먼저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A, F에서의 접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여기 위에 정인 게 눈에 보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세우면 Y는 F'A에 X-A 더하기 FA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지금 완벽히 똑같은 형태라 하기 때문에 F'A라는 놈은 얘랑 똑같아야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GA라는 놈을 정리하면 GA는 요거 전개해서 더하면 되지. 즉 마이너스 A F'A 더하기 FA 얘가 GA가 된다. 됐니?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러면 나는 F'이랑 F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FA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FA를 구하면 얘를 적분해. 그럼 3분의 1 A 세제곱 2A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나와. 적분상수. 근데 F형이 0이니까 아 여기가 0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옵니까? 그래서 FA는 얘다라고 완벽히 구해주시고, 자 그러면 GA를 구하면 GA는 마이너스 A 곱하기 F'A 이거 갖다 쓰고, 그 다음에 FA는 이거 갖다 써요.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2A제곱.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F에다가 3을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연주 이렇게 했나? 하긴 했는데 어. 약간 의문이 들고 그 A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A가 만약에 그냥 이미지 상수여서 그냥 어쩌면 형태로 똑같다는 게 아니라 값. 그러니까 문제를 들어봐야지. 여기 보면은 요놈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보세요. 임의의 점 A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모든 A에 대해서 이렇다는 얘기야. 그게 X로 나오면 좀 편할까? 모든 X에 대해서 라는 말이랑 A랑 사실은 상관이 있어. 그러면 문제를 정확히 봐야 돼. 이 A는 상수가 아니야. 얘는 아무 값이나 될 수 있는 애야. 아무 값이나. 임의의 점 A.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를 헷갈리면 여기를 X라고 이렇게 바꿔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X로 바꿔. F'X가 요놈이니까 Fx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래요 그러면. 자 넘어가서 617번 갑시다. 617번. 그래요? 자, 이건 좀 빨리 봅시다.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요거는 미분해달라는 의미, 요건 적분해달라는 의미. 그럼 미분하고 적분은 소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빠르게 소거해. 적분, 미분, 소거. 미분, 적분, 소거. 그러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fx가 나오는 게 맞아. 근데 적분 상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체크하면 마지막에 하는 애를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적분을 하지? 그럼 적분 상수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fx는 미분 적분은 다 소거되니까 이렇게 하고 적분은 튀어나오는 얘다라고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근데 여기다가 0을 대입하니까 1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0을 쏙 대입을 하면 0을 대입해. 그러면 F0은 F0 더하기 C인데 얘가 F0은 1이니까 1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지. 자, 근데 F0도 구할 수 있겠다. 얘 여기다 0 대입하니까 1이지? 얘가 1이야. 그러니까 얘가 0이 됩니다. 제가 0인 거야.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F2는 그냥 F2를 구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해.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2의 10제곱 더하기 2의 9제곱 더하기 5. 즉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선생님은
공비가 2분의 1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편해. 이렇게 공비가 2야.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에 공비의 항의 개수가 11개죠. 11개. 11제곱 마이너스. 답은 2의 11제곱 마이너스. 답은 2047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자, 넘어가서 619번 갑니다. 619번. 자, 볼게요. 자, 일단 fx가 요 놈이다라고 나왔거든. 근데 그거를 적분한 게 gx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fx의 식을 여러분들 살펴서 얘를 지금부터 적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놈의 식을 지금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써보면 1을 대입하니까 x고 2를 대입하니까 2분의 x제곱이고 3을 대입하면 3분의 x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니? 근데 요거를 적분을 해야지 gx야. 지금부터 이걸 적분을 하겠다고. 오케이? 자, 이거 적분해봐.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의 x제곱 나오지. 여기는 2에다가 3 내려와야 되지. 즉 2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 나온다. 그 다음에 3에다가 4 내려오니까 3 곱하기 4분의 1의 x제곱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마지막은 10 곱하기 11분의 1의 x 11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적분상수 C까지 이렇게 튀어나오면 얘가 gx야. 됐니? 여기다가 뭘 대입하겠다? 0을 대입하니까 3이래. 그럼 0을 대입하면 3이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적분상수는 3이다 구해주시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걸 구하래.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자 써보자. 여기다 1 대입하면 1 곱하기 2로 봅시다.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10 곱하기 11분의 1 더하기 3. 그러면 주어진 얘네가 부분분수 형태로 쪼개는 게 보여야지. 수원이죠, 수원. 그래서 지워보니까 이거 하나 남고 마지막 거 하나 남고. 오케이? 그래서 답은 11분의 10 더하기 3 11분의 43 답은 54 이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얘들아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첫 번째 방법이야. 뭐냐면 주어진 이 형태가 적분을 할 건데 이 형태로 적분하는 게 헷갈려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근데 두 번째로는 이 gx라는 걸 바로 한번 해봅시다. fx가 뭐냐면 여기 시그마야. 시그마 갖다 써. 이렇게 있는 거거든. 이 상태로 적분을 해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시그마 그대로 냅두고 자, 이 상태로 접근을 하면 n이라는 게 1 더해져서 분모로 내려오지. 그래서 n에 n 더하기 1분의 1에 x에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놈을 그냥 접근을 하면 걔가 얘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부터 10까지를 쭈르륵 대입한 형태가 어쨌든 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시그마인 형태로 그냥 보는 연습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 처음에는. 잘 안 보인다면은 나열해서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한 번에 봐도 되고 안 보인다면 나열해서 보자. 근데 나열해서 많이 하다 보면은 저게 나중에는 쉽게 돼요. 오케이? 지금은 됐다. 끝! 자, 얘들아 3스텝 바로 갑니다. 세 문제 할 거거든요. 세 문제. 620번 해볼게요. 620번. 쉬워. 내가 부전조건 3스텝 쉬워요. 금방 끝납니다. 자, 펜 들고 집중해서 620번 합니다. 재현아 620번 풀어보세요.
칠판. 자, 일단 2차 함수라고 나왔어. 2차 함수. 그치? 그리고 F형이 마이너스 2, 즉 상수항이 마이너스 2란 얘기지. 얘가 하면 우함수. 이거 두 개 가지고 fx 바로 끄지만 해야 돼. 자, 그럼 우함수는 짝수하고 상수항만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1차항의 개수는 없어야 돼. 근데 2차항의 개수는 뭔지 모르니까 잡아주고 상수항이 이렇게 끝. 끝이야. 된 여기까지? 그럼 fx의 형태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좌변, 우변 정리하면 a 값 나온다고. f가 나오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걸 일단 잡아야지 이렇게. 자, 그럼 해볼게요. 자, f'x는 2ax입니다. 자, 그럼 여기 정리합니다. 자, 얘는 f라는 놈에다가 2ax를 대입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f'이라는 놈에다가 ax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 요 놈에다가 2ax를 대입하니까 a에 2a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되는 거고요. 프라임에다가 여기 x 대신에 ax제곱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2a에 ax제곱 마이너스 1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 자, 하니까 4a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2 하니까 2a 제곱 x제곱 마이너스 4a. 자, 근데 좌변 우변 똑같아야 되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a는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a에 2분의 1을 넣으면 여기도 2분의 1 나오고 여기도 2분의 1 나와서 똑같다고요. 그래서 a가 2분의 1이라는 걸 구해. 그러면 끝. a가 2분의 1이니까 fx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다라고 부를 수 있었고, 자, 이제 간다. 마지막. 자, 주어진 얘가 감소하는 구간을 a부터 b까지라고 했는데 b-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b-a가 의미하는 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감소하는 구간의 길이라고 읽어야 돼. 감소하는 구간의 길이가 제일 길 때가 언제냐는 얘기지. 맞아? 오케이? 그럼 감소하는 구간을 찾아야 돼. 그럼 이놈이 감소하는 구간을 찾아야 돼. 그럼 우리가 감소하는 구간 어떻게 찾지? 그놈을 미분해서 음수가 되는 걸 찾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감소하는 걸 찾기 위해서 얘를 미분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식을 미분을 해버리면 f'x는 자, 요걸 미분하니까 fx가 되는 거죠. 얘야. 맞아? 근데 이 fx가 요거라고 좀 전에 구했지? 정리해놓을게. 요거 2분의 1로 묶어서 정리하니까 2분의 1에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요놈이야, 요놈. 이란 말이야. 따라와. 근데 얘가 음수인 걸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가 음수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감소하는 구간이고, 감소하는 구간 중에 구간의 길이가 제일 긴 거는 그냥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지.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답은 4 이렇게 나온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풀어보면 별거 없다고. 풀어보면 그냥 천천히 하면 답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해보세요. 621번. 거기 가에다가 별표 좀 쳐놔. 가에다가 별표 좀 쳐. 621번. 자, 얘들아, 일단 요거 힌트. 여기 가에다가 선생님이 별표 쳐달라고 그랬는데 이 별표 쳐놓고 써보세요. 괜찮으니까. 여기는 고인물이라고 써놔. 고인물. 가에다가 고인물이라고 써놔. 괜찮으니까. 자, 뭔 느낌이냐면 얘가 여러분들 고2 때 어려운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보여요. 고3 미적분을 하면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보여. 근데 좀 대충 공부하면 안 보여. 재수생들 다 보여.
다 보여? 이건 무조건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되냐면 여기 오른쪽에는 요놈 있지. 얘가 XFX라는 요놈을 미분한거다라고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안 보일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고이다가 이제 재수하고 삼수하면 썩게 되겠죠? 썩은 물까지 되다 보면은 이건 무조건 보여야 돼. 오케이? 요놈이 요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요놈 자체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 상태로 문제 한번 풀어보자. 힌트 끝. 자,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는 쓰리라 믿어요. fx 최고차 함계수 양수고 f형은 0이니까 x를 인수로 갖고 f알파는 0이니까 알파를 하나로 갖고 근데 프라임까지 0이니까 제곱을 인수로 갖는 fx는 요놈이다 라고까지 일단 찾았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 가라는 걸 가지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가 갑니다. 자, 가가 의미하는 건 g'x가 x, f, x 요놈을 미분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gx라는 놈은 x, fx 요거랑 똑같아? 아니지? 적분상수 c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걸 미분하면 똑같은 형태가 맞다라는 거죠.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해주면 요 놈이 안쪽에다가 내가 이렇게 적분 기호를 갖다 썼어. 그러면 이 왼쪽은 gx 플러스 적분상수 나오고 오른쪽도 xfx 적분상수 나올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이 c1을 옆으로 당기고 걔를 그냥 c라고 칭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이런 형태를 보면은 여기까지 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fx 형태를 열심히 구했는데 gx라는 놈의 형태까지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gx는 이 fx에다가 x를 곱해. 여기다 x를 곱해. 그리고 c를 더해. 얘가 gx야. 됐니? 자, 그럼 이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0을 중분으로 가져. 알파를 중분으로 가져. 언제? c라는 점에서. y는 c에서. 그래서 gx의 그래프는 여기가 y는 c가 되는 거고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완벽한 대칭이니까 여기가 2분의 1 알파가 되는 거예요. 알파하고 0의 가운데. 따라오세요. 여기까지가 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이제 나에 대한 해석을 보면 극대값이 81이라 그랬으니까 아, 오케이. 2분의 1 알파를 대입하면 걔가 81이구나. 극소값이 0이라 그랬으니까 아, c가 0이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c가 0이구나. c가 0이구나. 그 다음 2분의 1 알파를 대입하면 81이구나. 즉 g에다가 2분의 1 알파를 대입을 해주시면 여기다가 2분의 1 알파를 대입하니까 4분의 1 알파 제곱 나오고요. 여기다가 2분의 1 알파 대입하니까 4분의 1 알파 제곱 나와요. 요놈에다가 그게 81이다. 그러면 알파의 4제곱이 81이라는 건 3의 4제곱이고 4 곱하기 4라는 거는 이게 4제곱이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알파는 뿔마 6이 되는데 알파가 양수라고 문제 줬죠? 그쵸? 그래서 알파는 6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알파가 6이기 때문에 우리는 gx라는 형태를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 여기다가 3분의 알파가 6이니까 여기다가 2라는 것을 대입하면 2 대입해 4 곱하기 16을 하니까 답은 64. 답은 64이라 답인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가라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건 아직 안 보여도 괜찮아. 근데 보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봐주시고 그 형태를 이렇게 바꿔서 식 형태를 끄집어냅니다. 됐습니까? 쉬었다가 남은 거 할게요. 자, 622번 갈게요. 자, 일단 다항함수 fg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 연속이며 미분 가능하고 차수가 존재하니 혹시 문제 풀다가 내가 막힌다면 이 차수를 파악을 한번 해볼까? 라고까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 다항함수라는 건 굉장히 많은 조건을 줬다는 거지. 자, 그러면 fx는 x, gx라고 줬고요. 여기 아래는 요거를 미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미분하니 얘가 나와. 자, 그럼 일단 이 식을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보면 f'x 마이너스 g'x가 4x 세제곱 더하기 2x다 약간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거든. 이걸 가지고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딱히 없어요. f가 몇 차인지 g가 몇 차인지를 모르고 알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자, 얘기해 봅시다. 자, 일단 요거를 생각하면은
gx에다가 x를 곱했으니까 1차가 추가됐어, 그렇지? 근데 gx에다가 1차가 추가됐는데 거기다가 적분했으니까 사실은 2차가 더 추가된 거지.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f의 차수는 g의 차수에다가 플러스 2를 더한 애가 f의 차수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g에다가 1차 곱하고 적분까지 했으니까 2차가 추가된 게 f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일단 f의 차수가 g보다 더 크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f'에서 g'을 빼. 근데 3차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f'이 3차일 것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f'이 3차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수를 파악을 해보시니까 f'이 3차야. 여기 이렇게 하자. 자, 그리고 여기는 미분한 형태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두지 말고 얘를 미분합시다. 자, 얘를 미분해서 f'x를 x, gx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자. 여기까지 괜찮니? 별로네. 좀 별로다. 선생님이 좀 말을 거꾸로 온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일단 이렇게 써놨고요. 아래에 있는 것도 미분해서 얘가 이렇게 썼어. 그러면 f'을 x, gx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얘를 바꾼 다음에 다시 보자. f'을 x, gx로 바꿔. 얘가 4x 세제곱 더하기 2x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차수를 찾는 게 편할 수도 있어. 그러면 gx의 차수가 몇 차라는 얘기야? 2차라는 얘기지? 그래야지 여기가 3차가 나오는 게 말이 되니까. 그래서 gx의 차수가 2차니까 gx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잡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쏙 대입해. 개수 비교해. 그러면 abc가 나와. 끝이야. 결론은 뭐야? 주어진 이놈은 미분한 형태 끄집어내고 이 형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f'이 동시에 있으니까 대입해서 식 정리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막힌다고. 제일 중요한 건 차수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수 파악해서 2차 끄집어내서 대입하고 ABC를 구한다. 그럼 ABC 구한 다음에 G를 구하면 답니다. 됐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차수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 답은 5번 됩니다. 5번. 답은 안 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부정적분, 부정적분.